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은 2024 인근중학교 입학 설명회에서 설명회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기본적인 내용을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PPT를 제작한 입장에서 어떤 의도로 제작하였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11월 이후 각 학교에서 입학 설명회 요청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건데요. 오늘 2023년 9월 19일자로는 이미 두 개 학교에 제가 진행을 먼저 하였고요. 차후에도 본교를 방문하는 학교는 인문사회부에서 계속 진행하게 될 건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각 학교에 1회 또는 2회 정도는 부장님들께서 방문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현재의 내용은 PDF로 진행이 됐고요. 이후에 PPT로 변형 가능하게 제작될 거니까요. 그 내용 한번 쭉 들어보시고 그 내용에 참고하셔서 변형 강조하셔서 제작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용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초기 화면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를 형상화하는 꿈을 키우는 학교로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5분짜리 학교 소개 영상 2022학년도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영상이죠. 그죠? 방문하실 때 50분 PPT, 40분 PPT, 30분 PPT 다양하게 진행이 될 건데요. 그때 맞춰서 이 영상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곳에서는 10분짜리 PPT를 5개 학급을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상을 활용하는 부분들은 앞부분 혹은 뒷부분 혹은 중간에 끊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PT에서는 이 영상이 바로 활성화됩니다. 자, 올해 2024 학년도 중학교, 고등학교 입시 관련한 용문고등학교 영상 시작은 5개의 컨텐츠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고등학교 고르세요 하는 것부터 해서 마지막에 캠퍼스를 보여주는 방식까지 그리고 중간에 수능과 수시를 중심으로 한 부분을 준비를 했고요. 교장 교감 선생님의 여러 조언과 그리고 특히 진로 진학부장 선생님의 여러 의견들과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이죠. 바로 제한 고교 선택 1, 2, 3 부분에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부분들. 이 화면은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잘 아시겠지만 중학생 여러분들 고등학교, 용문고등학교 이든 아니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세요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죠. 첫 번째 입학생 구성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입학생 구성 얘기하기 전에 우선 지금 화면에 보이는 노란색 바로 현재 중학교 3학년들이 마지막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마지막이고 빨간색 곧 여러분들의 1년 후배들의 엄청난 변화 특히 2024 02년에 발표하게 될 새 대입 제도는 아무래도 수능의 절대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이고 고교 학점제 완전 시행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내는 다음 해가 없다. 학교에서 끝내라 라는 쪽의 강조들 그러니까 유지는 학교에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고등학교의 선택은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다. 목숨 걸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아무래도 이제 학교 사이즈가 적은 학교에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쫄게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마 연합 여러 그 학교 설명회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 보여주면서 학생들에게 아마 30명이 있을 수도 있고 60명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100명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학생들에게 남고 그리고 학급수 그리고 입학생 수를 비교한 점을 보라고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여기 나와 있는 회색깔 4개 학교들 보여주면서 PPT로 기본적인 애니메이션이 들어갈 거예요.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면 좋은데요. 이런 부분과 아울러 이렇게 각 등급별로 사이즈가 크고 작고에 관한 부분에 의해서 한번 성적을 절어버리면 내신 엉망이 되는 구조. 역시 그것만으로도 등급별 인원 분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물론 저보다 잘 아시겠죠. 특히 이 부분 애니메이션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죠. 아무래도 맨 오른쪽 300명 기준이 우리 학교의 샘플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각 등급별 인원들 그리고 기본적인 각 등급의 안정적인 인원 구성 자체와 떨어지더라도 그 폭 자체가 적은 부분들 그러한 어떤 풀이 넓은 부분들을 강조할 부분들 특히나
4등급대 초까지도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인서울을 기본적으로 느슨히 할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을 설명하게 될 때 그 속에 들어있는 인원들이 많다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저희가 많이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절대적인 요소인 건 사실이죠. 내신 따기 좋은 학교. 근데 이것만 강조하면 좀 약합니다. 자, 역시 두 번째 강조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 학생들은 이걸 보면 별로 관심을 안 갖겠지만 이내 선택 과목들 1학년의 공통 과목 말고 이 빨간 존에 있는 선택 과목이 얼마나 중요한 선택인지 를 강조할 필요가 있고 뒤에 화면이 또 있죠, 그죠?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자, 우리 부장님들 자, 나가서 설명해야 될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학교가 사이즈가 작으면 혹은 적으면 선택 과목의 편성 자체가 어렵다라는 부분뿐만 아니라 역시 선택 과목이 이상적으로 편성된다 하더라도 인원 자체가 너무 적게 포진돼서 1등급이 없을 수도 있는 그 현실을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절대적인 학교 사이즈의 선택의 1번 등급별 인원 분포, 두 번째 선택 과목에서의 충격적인 선택에 있어서의 애로사항들을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이거는 석관종 제가 보여준 부분인데요. 가실 때마다 이렇게 성적의 특기 사항이 있는 친구들에 대한 자료들을 보내드릴 겁니다. 이걸 활용하시면 더 좋겠죠. 지금은 6명의 석관중학교 학생들을 샘플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나머지는 지금 하락한 부분도 있고 유지했던 친구가 전체 6명 중에서 4명, 하지만 급상했던 친구가 들어오게 될 때 5.43의 등급이 현재 환산했을 때 2.91 등급으로 우리 학교에서 올라왔다. 이런 경우는 어떤 대학에서 어떤 대학으로의 변화를 볼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했을 때 학생들이 우아했던 그런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수능 시스템과 수시 프로그램이 2번, 3번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얘들아 수능 시스템 갖춰진 학교, 수시 프로그램 두 가지가 어떻게 갖췄는지를 잘 봐.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세 가지를 꼭 보고 골라야 되라고 얘기하면서 어디로 간다? 바로 두 번째 대입 수능이라는 개념으로 갑니다. 왜 대입 정시가 아니고 수능이라고 썼냐면 바로 용문고등학교가 맞추고 있는 바로 이 수능 체계에 대한 그림을 설명하기 위한 건데요. 그걸 설명하기 전에 역시 왼쪽은 인원수의 감소로 인해서 각 기본적인 대학별로의 정시 지원 가능 점수의 변화 폭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낮아지면서 동시에 오른쪽에 보이는 서울에 있는 주요 16개 대학의 평균 정시 인원이 40% 이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용문고등학교에 역시 애니메이션이 들어갈 부분인데요. 수시의 합격에 그 속에 들어있는 비밀은 역시 수능 최저 활용이다. 그리고 역시 정시 합격과 함께 수능이 극대화된 수시 중심 진학 지도라는 측면을 기존에 우리 부장님들이 알고 계시는 수시로만 대학을 주로 보낸다라는 걸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방법을 A, B, C 세 가지의 수능 전략으로 강조하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첫 번째 A 전략은 프론티어반 운영이죠. 아무래도 6개 동그라미가 보이는데 교과 특강 혹은 꿈담 카페 상시 운영이라든지 여러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진학 컨설팅 1회와 그리고 학습 컨설팅 1회 정도에 관한 부분들과 그 다음 해에 선택 과목 안내 컨설팅이라는 부분이 프론티어반의 특전으로 진행된다는 부분을 강조하시면 우화가 될 것 같고요. 역시 두 번째는 동문회 장학금 성적 향상과 성적이 일정 등급에 이르렀을 때 역시 이 장학금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 부분들을 강조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장학금은 학교마다 거의 다 구성이 돼 있긴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학교의 설명에 관련된 걸 온 오프라인으로 봤었을 때 이건 뭐 일반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설명하면 훨씬 더 플러스가 되겠죠. 세 번째 용문고등학교의 수능 전략은 역시 1대1 수능 전략을 갖고서 특히 프론티어반 또는 플러스 일반반을 중심으로 해서 1학년 때부터 바로 수능과 수시 진학 관리를 이렇게 성적 컨설팅, 진로 컨설팅 그리고 특강반이라든지 그리고 수능을 중심으로 한 방과 후 과정들을 1학년 때부터 파워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정시 합격 또는 수능 체제를 활용한 수시 합격이 실제로 8, 90%에 이르는 합격률을 내고 있다는 걸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우리 부장님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PPT를 어떻게 활용하고 설명할지 본인 스타일로 만들게 하기 위한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이러한 여러 그 수능 관련된 부분들에 관한 노력들과 컨설팅에 관련된 여러 자료들이 꿈당 카페 자습이라든지 진로교육 아카데미 그리고 학부모 역시 진로 진학 컨설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역시 수시로 넘어가야 되겠죠. 수시 하면 역시 수시 전략이 잘 갖추어진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역시 용문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역시 강조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역시 프로그램이 갖춰야 될 두 가지 요소는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학생 중심적인가, 두 번째는 얼마나 이 내용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초점으로 했는데요. 역시 이 부분 진로진학부에서 썼던 대표적인 개정 교육 과정에서의 핵심 역량 6가지인데 이 6가지를 중심으로 제작되어진 용문고등학교의 대표적인 주요 활동 담당 부서를 강조했고요.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여러 가지 쭉 이렇게 열어보면서 가장 강조할 점들은 모두가 다각적으로 다른 각도와 그리고 색깔을 띠고 있다는 것과 실제로 두 번째 다른 색깔과 다른 방향을 갖고 있다는 부분들, 곧 차별성을 갖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여러 활동들이 실제로 정확히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과 스케일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런 영상을 통해서 최근에 이루어졌던 영상으로 그리고 활동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진들, 실제로 이걸 강조하면서 맨 마지막에 나오게 될 6개의 영상을 QR로 참고해서 보여드리겠다는 점을 강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사진들을 쭉쭉 보여주면서 학생들의 발표 과정을 이렇게 강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중간에 특별 코너로 지난 3년간의 대입 합격 결과, 실제로 보면은 정시와 수시가 합쳐진 그런 결과로 보면 되겠죠. 257명의 강조점을 보여주면서 지난 3년간 서울대 6명, 물론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수시 없이 2023학년도에 서울대 합격은 정시 2명이었죠. 일단 평균적으로 2명 정도는 보내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시면 되겠고, 의치안 같은 경우에 2022학년도 같은 경우에 정시만 해도 3명이 나오게 되는 부분이 보이죠. 그래서 전체 의치안도 약하지 않다는 부분들, 그리고 연대, 고대, 수시, 정시를 다 합쳐서, 그리고 카이스트나 역시 끝에 보이게 되는 주요 대학들에 관한 합격률에 관한 부분을 강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 용문 브랜드를 이 여러 가지 용문 프로그램 중에서 특히 강조할 부분들로 설명하시면 좋은데요. 그 대표적인 3가지를 제가 주관적으로 강조했을 뿐인데 우리 부장님들께서는 다른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편성해서 가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뽑은 첫 번째 용문 브랜드는 역시 용문 협력 네트워크인데요. 실제로 국내 대학이나 해외 대학 그리고 대학원, 대학교 혹은 지자체, 기업재단과 실제로 여기서 지금 빠져있는 부분들은 빨간색 국내 대학에서 세종대 애니메이션이 빠졌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현재 기업재단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하나 큐셀 부분만 빠지면 현재 전부 다 진행하고 있는 학교와 그리고 교류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충분히 설명하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빛나냐면 이런 여러 가지 협약을 통해 이런 학생들이 이런 활동을 결과로 끌어내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시면 되고, 역시 이 부분도 뒷부분에 QR로 돼 있고 실제로 학교에서 제작되어진 2024 버전의 브로셔에 전체 12개의 QR이 들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시면 되는데요. 역시 그건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중간에 또 역시 특별 코너로 용문 동아리의 특징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선발 동아리뿐만 아니라 5개의 박스가 보이죠. 공학, 융합, 인문사회, 예술체육, 그리고 자연 등등의 내용인데 이 모든 것들이 학생들이 구성한 동아리, 학생들이 먼저 요청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전문인들을 혹은 선생님들을 가장 가깝게 적시에 적절하게 붙여주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부분으로서 용문 수시에 있어서의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학생 중심의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용문 브랜드는 아무래도 역시 소프트웨어 AI 메이커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부분들은 용문이 역시 현재 연구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되어진 소프트웨어 중심 학교, AI 그리고 여러 인공 로봇이라든지 이런 제작들에 관련된 참여 관련된 부분들을 강조하면 좋은데요. 저는 여기서 주로 뭘 강조했었냐면은 바로 역시 밑에 보이는
메이커 모델학교 담당자라는 부분뿐만 아니라 용문고와 고대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문제 탐구 발표가 이루어졌다는 부분들 뿐만 아니라 C 언어라든지 그리고 심화 과정까지 특색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강조하시면 좋고요. 더불어서 이 소프트웨어 전형에 있어서의 대학 합격에 있어서의 여러 기여도를 강조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면들이 이런 활동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결과를 보시게 되면 맨 위쪽에 연세대학교 유스메이커에서 최우상을 받았다라든지 역시 오른쪽 밑에 보이는 카이스트 소프트웨어 경진대 장려상을 받았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강조하시면 역시 우와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세 번째는 역시 수정과 페스티벌이 역시 내일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신문 보도된 부분들을 강조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이 학교가 얼마나 수학 정보과학 중심의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실험 중심 학교인지를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돼 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용문 캠퍼스를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고요. 가볍게 이렇게 안내하시면서 설명하시면 좋은데요. 자, 영상이 생각보다 16분 길어지고 있네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설명하시면서 마지막에 매점이나 산책길, 농구장 그리고 인조잔디 구장 등을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뒷부분에 이 박스를 지금 활성화되어 있진 않은데요. 아마 PPT로 하시면 박스를 누르시게 되면은 1분에서 3분짜리 영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용문이 갖추고 있는 지금 8가지의 활동들에 관련된 여러 박스를 열어주시면 되는데요. 열면 바로 자동으로 링크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휴머니티와 관련된 용문의 인간성, 양성에 관련된 부분에 관한 활동들을 쭉 영상으로 보여주시고요. 또 다 보고 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우리 부장님들이 그 학교에서 배정받은 시간이 얼마나 긴지에 따라서 자르고 붙이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의 공에 관련된 여러 활동들이 아무래도 수업 지원 연구부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오겠죠. 세 번째는 역시 지식적인 부분의 활동들, 네 번째는 역시 이렇게 능력과 관련한 활동들, 동아리 활동 관련해서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영상을 전문적으로 찍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영상 나올 거고요. 그 이후에는 국제교류 세미나 하는 장면, 그리고 반갑다 대학 동아리 1, 2탄 장면들, 인문위 인사이드 장면들이 쭉쭉 나오게 되면서 Q&A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 부장님들 학교 가시기 전에, 중학교를 방문하시기 전에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인문사회 독서부 버전에서 제작한 부분이니까 아예 무시하시고 우리 부장님들 색깔 그대로 그냥 이거 없이 참여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일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자, 1부 내용이었고요. 2부 내용의 영상에서는 이번에 제작하게 된 2024년 브로셔 관련한 부분에 대한 영상을 정말 짧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